안녕하십니까. 보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이제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세입자한테. 사장님,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물주가 우리는 저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올리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월세를 우리가 사실 많이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죠, 당연히.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을 때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한테 아주 큰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막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임차인이 장사나 어떤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월세를 만약에 밀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3회, 4회, 5회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밀려서 갈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3회 이상 뭐 연체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순리적으로 다 풀리는 게 아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차인이 그냥 딱 버팅기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뭐 세입자가 딱 있어 안 나가.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막 물건을 막 함부로 빼거나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걸 막 건물주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형사 고발이 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안 나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뭐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명도소송을 우리가 딱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명도소송 기간이 뭐 한두 달만 해서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이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 보증금은 진짜 무조건 2년치를 받아놓자. 월세 욕심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는 많이 받을 욕심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뭐 명도 소송이나 연체를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걸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를 해야 되겠어. 하게 되면 그 기간이 6개월 걸리는데 보증금을 적게 받아 놓으셨을 경우에는 몇 개월 지나면은 원금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에 월세를 밀리거나 안 내면은 보증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하고 까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이 적게 받아놨을 경우에 결국에는 뭐 몇 달 지나면은 다 까버리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보증금이.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꼭 욕심내지 마시고 월세 욕심내지 마시고 보증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놓으시고 월세를 낮추더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적게 받아놓으면은 어때요? 근데 많이 받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치를 딱 받아놓으면 2년 안에는 어쨌든 뭐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보증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놓자. 월세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 장사나 사업이라는 것이 막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월세가 밀리고 시작한다 막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증금을 적게 받아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욕심을 버리시고 보증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놓자. 그리고 사실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우리가 그 재소전 하해조서라고 해서 제가 지난편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실 때 재소전 하해조서를 대부분 좀 되도록이면 좀 작성을 좀 해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맞춰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 시킬 거니까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